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장기 요양기관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장기 요양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노인 학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에서도 노인 학대가 발생을 해서 예. 이게 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가 어떤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실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총 388건의 노인 학대 건이 있었고요. 예. 2005년도에는 46건인 거에 비하면 6배 정도가 많은 그런 수치가 있었고, 이 중에 노인 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129건, 방임이 120건, 성적 학대가 76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 이렇게 어두운 면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예. 내에서 노인들의 인권 문제가 또 다르게 보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제도적 측면이나 넓은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 사회 서비스 공급의 그 민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공공재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그 요양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간에 의존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게끔 했는데, 이것은 곧 일정 정도 시설의 사유화 내지는 예. 공공 서비스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예. 시장 논리에서도 물론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이게 인권이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라는 요소가 이윤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난립한 이런 시설 간의 과다한 경쟁들, 또 편법 운영, 부정수급 등 이런 문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행위인 노인 학대의 어떤 개연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고요. 또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체에게는 이용자들의 인권 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이익과 부양 문제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제어 장치가 시급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인이 일일 24시간 360을 기준으로 2.5명이라는 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휴가를 가거나 밤에 또 해야 또 된다거나. 교대 근무가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인원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저희가 다루긴 하겠지만 일부 그 시설에서는 예를 들면 조리사분들을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놓고 예. 거기 전체 수용 인원 대비 예. 요양보호사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인원수를 맞추긴 하지만 예. 실제 돌볼 수 있는 인원이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많게는 보니까 하루에 19번 정도까지 패드도 갈게 되고, 또 예. 2시간에 한 번씩 뭐 체형이나 자세도 교정도 해줘야 되고, 예. 또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야간에는 이제 더 많은 인력들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질 문제가 이렇게 예견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치매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돌발 행동 같은 경우나 이런 예.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케어가 해야 되는데 실제 시설들이나 기관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향정신성제 같은 신경안정제 같은 것들을 좀 투약한다거나, 우리나라가 예. 좀 그 투약 비율도 과도하게 높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학대 사례들 중에 신체적 학대 중에는 어떤 손모와 장갑을 끼운다거나 예. 휠체어에 묶는다거나 이런 학대들이 일어날 예. 수밖에 없는 예. 또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을 좀 관리라고 좀 돌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드는 약을 뭐 드시게 해서 뭐 돌봄을 좀 편하게 한다든 이런 방법도 동원이 되는 곳이 있더라. 뭐 이런 실제 의사들의 말씀이신데. 처방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예. 그 환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인들이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가 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신경안정제가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사는 그분 말에 의해서 처방하게 되고, 또 그분들은 계속 신경안정제를 먹겠다 보니까 예. 좀 그 속에서 어떤 건강한 실천 활동들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돌봄이 아니라 정말 관리가 되는 그런 셈이군요. 그런 거죠. 예. 특히나 제가 쪽 같은 경우는 그 설문조사에서도 한 400여 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75.3%가 수급자에게 갑자기 일을 생겨가지고 일을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거나 그런 적이 있고요. 또 계약은 1년이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또 현재 어쨌든 질 좋은 케어를 위해서는
그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현재 장기 요양보험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질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재정적 구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우리 주변 학생들에게 추천하기도 어렵고 또 요양보호사를 존엄하게 대우해줘야 되는데 존엄하게 대우를 해줘야 그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부모 모시듯이 부모를 모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맡긴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부모를 돌보듯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 가고 있는데 2021년까지 어떤 그 12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 내지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거기 어떤 표준 인건비 개발이라든가 언어 성폭력에 대한 그 대처, 그다음에 어떤 돌보던 이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심리적 트라우마가 굉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좀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는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를 설치를 해서 현재 서울시가 4개, 인천이 1개, 수원이 1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노인 장기 요양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국가 책임으로 이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역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 요양원에 대한 어떤 구충 상담,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건강 증진, 뭐 취업 안정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런 제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90%를 돌보고 10%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90%를 서류 작업하고 10%만 돌보는데 하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그래서 시설에서는 좀 좋은 모델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최근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도 하고 사회 서비스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 사회 서비스원을 하게 되려고 하면 민간 요양 시설이 이제 정부가 어떤 공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예.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 현재 한 6만 3천 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도 너무나 만만치 않은데 근데 실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 지원을 거의 국가가 하지 않고 지방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민들도 해야 예.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요양시설 12%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 그게 예. 한 6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그중에서 90% 이상의 부정 청구 행위가 적발이 됐고요. 전체 요양원 5,440개 가운데서 12%인 685개를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어쨌든 621곳에서 부정 행위로 나타나고 이 금액만 해도 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난해 말 그 시도교육청에서 일제감사로 확인한 유치원 비리가 103억인 거에 비하면 유치원은 전수조사를 한 건데 요양기관이나 시설들은 일부만 조사를 한 거고 또 최근에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요양원 비리와 관련된 최근 4년간 형사사건 판결문만 114건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에서 확인된 부정 수급액이 15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유형별로는 어떤 입소자나 직원의 수를 허위로 하는 부정수급 사건이 41건이었고요. 예. 급식비, 그다음에 이른바 식자재 리베이트 예.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실제 대전의 사례 같은 경우 보다 시설이 한 2,000개가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래서 1년에 100개씩만 해도 28년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예, 예, 예. 어떤 지자체나 행정에서의 감독만으로는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특별 사법경찰을 도입해가지고 집중 단속하고 급습해가지고 시설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건 결국 지역사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과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들 연계를 해서 수시로 기관이 노출되게 하고 개방되게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실제 어떤 인권 침해나 시설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표하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시설들이 장기요양 시설 평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2만여 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신선별 장기 요양 시설이 총 4만 개 정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시설 평가를 받기 전에 폐업을 해버리는 거죠. 폐업을 해버리고 이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간판 바꿔달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좀 지역사회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함께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돌봄은 어떤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체계화된 제도에 기반해서
좀 권리로서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